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세철 시티그룹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2달 전쯤 상무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 삼성은 어떤 게 좀 보완돼야 될까? 그때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10년 뒤에 인사제도 혁신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삼성이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네, 뉴 삼성이 최근의 화두입니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좀 발생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있었던 경영진들의 최고 경영진들이 전면 교체가 됐고요. 되게 큰 변화죠. 그리고 인사제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일단은 조직 변화들 많이 발생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체되어 있던 비즈니스를 더보다 좀 혁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경영진을 교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활력을 좀 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사제도의 변화가 좀 발생했는데 일단 그 직급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떤 능력 중심의 어떤 효율 중심의 어떤 인사제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도 전무 직급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상무에서 전무가 아니라 이제 부사장으로 이제 부사장과 전무를 하나로 해서 이제 직급을 일단 좀 간소화시키면서 조직 간의 어떤 유연성을 좀 높이는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이렇게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단행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냉혹한 현실을 봤다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사실 그 인사제도나 이제 새로운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원래 12월 초로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게 딜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출장 중에 좀 많이 변화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많은 변화들을 아마 봤을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큰 변화와 어떤 혁신이 좀 필요했다고 좀 느낀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경영진 전면 교체 그리고 이제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냉혹한 현실이라는 게 사실 이전 선대회장의 너크래커 그 외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2019년 CES인가요? 삼성이 로봇을 개발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의 상용화가 내년 4월 뭐 이런 계획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수순으로 갈까요? 젊은 CEO들이 왔기 때문에 M&A를 좀 더 활발히 할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자체 개발할 거다. 로봇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보통 내재화를 잘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보통 자체 개발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 회사의 어떤 그 DNA가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기술을 자체적으로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엔지니어들의 어떤 혁신을 많이 유도해서 어떤 자체 개발을 하는 쪽이 보통 그동안 삼성전자가 해왔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은 급변한 시장의 변화가 있고 이걸 모두 안에서 한다는 게 사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니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또 끌어들여야 될 기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뷰는 자체 개발과 그 다음에 필요시 이제 외부 기술들을 이제 M&A를 통해서 내재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또 더 나아가서 내후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공급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상무님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반도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원유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쪽 테크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 커머디티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산업의 쌀이라고도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없이는 그 테크 산업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합니다. 뭐 이제 시장에서 요즘 많이 말하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없이는 이게 구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를 더 이제 꼽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이 자체가 공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더 꼽고 또는 D램을 꼽아서 그 가상 공간에 해당 만큼의 D램의 데이터 트래픽을 버퍼링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을 했는데요. 메모리는 제외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무님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미 상무부 부장관의 멘트는 저는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전략 비축류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미국에서 석유가 매우 중요하게 져서 전략적으로 중동을 우호국가로 갖게 됐고 이스라엘이 최대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공급적인 슈악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제는 석유보다 반도체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특히 과거 중동의 이스라엘처럼 아시아의 한국이 미국과의 이런 대외적인 협력 관계가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전방위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 또는 이제 원유라고 보는 관점이 사실 맞는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유 산유국처럼 되고 싶으면, 즉 반도체 산유국이 되려면 반도체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걸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뭐 대만의 TSMC까지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각종 많은 혜택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테일러시티, 오스틴, 그리고 뭐 아리조나, 또 좀 뉴욕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을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아마 테일러시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이제 미국에다가 팹을 짓는 거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 좀 벌어질 것 같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그 반도체 공장을 그 유럽 내에다 지으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이제 산업 앞으로의 미래의 원유처럼 되는 관점이다 보니 각 그 대륙마다 그 안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의 2년차 파운드리 물량이 이미 수주가 꽉 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실적으로 좀 연결될 텐데요. 내년도 비메모리 전망과 더불어서 수급 전망, 가격은 또 어떻게 좀 보시나요? 더불어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쟁자 TSMC와의 경쟁 구의 우도는 어떻게 좀 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쪽 산업이 파운드리 자체 산업이 약간 과점화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운드리가 수요가 좋아진 이유는 디자인 하우스가 많아지고 패밀리스들이 많아지면서 각자 자체 CPU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고객들이 한정된 쪽이었는데 다양한 회사들이 그 CPU나 같은 로직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그 EV 회사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체 CPU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1등 회사가 TSMC가 되고 이제 2등이 이제 삼성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방향성이 된다면 굳이 경쟁이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많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도 지금 파운드리 쪽 가격이 좀 계속 상향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 캐펙스가 늘다 보니까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완화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메모리 가격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어요. 물론 외사에서도 지난주에 일제히 좀 IT 투톱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내년엔 좀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요. 그리고 DDR5 모멘텀도 있고 한번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지 어떻게 보세요? 네네. 사실 2달 전에 사실 되게 그 업황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았는데 사실 최근에 2달 사이에 좀 많이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생각보다 4분기가 좀 덜 빠지는 그림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들이 좀 구매를 좀 4분기 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한 2달 전만 해도 엄청나게 그 시장의 뷰가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빠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서버 쪽에서 살아나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이 생각보다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애플이 내년에 모바일 디램 컨텐츠를 기존 4기가 6기가에서 6기가 8기가로 2기가씩 다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의 한 2%가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생길 거로 보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2분기 말부터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1분기가 아무래도 비수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램 가격은 좀 빠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2분기 말부터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좀 시계를 넓혀 볼까요? 이세철 상무님 그러면 사실 통찰력 아닙니까? 5G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12만 전자를 넘어 분할 이전 가격으로도 발돋움하는데 하나의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사실 없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CE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테크의 하드웨어와 세트와 어떤 디바이스 컴포넌트 쪽을 다 같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요.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던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수급적으로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이 일단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 주가의 어떤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부분에 큰 어떤 모습이 좀 보일 것 같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제가 보기에도 삼성이 내년에 3나노 공정을 내놓으면서 GA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3차원 구조 3D 스트럭 아키텍처의 기술 혁신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혁신이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쪽하고 CE 쪽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같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코업을 많이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정상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티그룹 이세철 상무님과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깊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90원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지금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공투자 5호 증시에서 마감 전략 함께해 주시죠. 자, 나의 투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